오늘장 민주를 찾아라. 이상형 월드컵. 중국에서 이 코로나와 관련돼서 불안감이 너무나 좀 커지고 있죠. 이런 영향을 받고 지난밤 뉴욕 증시가 상당히 좀 충격파를 받았습니다만 그에 비해서 오늘 우리 증시는 잘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장 초반만 해도 조금 주춤하나 싶더니 후반 들어서 점차 기운을 내고 있죠. 장 후반 들어서 오후장에 고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화요일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증시 하락과 중국의 코로나 시위 여파에도 우리 시장 양호하게 흘러주는 모습인데요.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4거래일 만에 반등해준 모습이네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리오프닝 관련주들 그리고 우주항공 섹터처럼 정부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 좋은 흐름 가져가는 시장인데요. 오늘도 이런 시장 흐름 반영해서 대진표를 짜왔으니까요. 이상형 월드컵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종목별 전망과 대처 방안 잘 들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장을 보는 두 전문가 함께 모셨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윤겸 전문가님 그리고 알파프로 전략팀의 정태근 팀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는 8개의 특징주입니다. 지금부터 대진표가 어떻게 나왔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1라운드부터 가보시죠. 오늘 호재가 터지면서 급격한 상승 기류를 만들어내는 두 종목인데요. 먼저 삼천당 제약, 미국에서 개발한 황반병서 치료제 아일리아의 바이오시밀러, 이걸 유럽 쪽으로 공급하고 판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오늘 무려 상한가까지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대한항공과 합병 관련 이슈가 있었죠. 이 합병이 지금 미국이나 영국, EU 등에서 심사를 받고 있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영국 경쟁당국에서 사실상 승인이 떨어졌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가 솟구치는데요. 1라운드 급등 중인 두 종목의 대결 잠시 뒤에 만나보겠습니다. 네, 2라운드도 오늘 주가 강세 보이고 있는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먼저 아모레퍼시픽, 참 많이 내려왔던 종목인데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이면서 화장품 대장주죠. 아모레퍼시픽 6거래일째 주가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SM은 최근 주가 상승 탄력 상당히 좋은 종목이죠. 오늘 엔터주들 흐름 좋은 가운데 SM도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은 2라운드를 기대하시죠. 자, 이어서 3라운드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죠. 여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미뤄져 버리는 곳입니다. 자, 바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선포식에서 2045년까지의 정책 방향을 담은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아주 화제가 됐는데요. 그동안 쉬어가고 있던 우주항공, 그리고 사실 방산 쪽으로도 같이 하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이쪽 훈풍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자, 그중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현대 로템과 AP 위성의 대결 3라운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4라운드 증권과 보험 관련주의 대결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대 코리안리가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메리츠 금융지주 자사 편입 관련 이슈로 상한가까지 갔다가 장대 음봉 만들면서 내려왔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코리안리는 삼성생명과 5천억 규모의 공동재보험 거래체약 소식에 더해서 오늘 무상증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에 장 초반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네요. 이 두 종목 간의 대결까지 8강에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 이렇게 대진표에도 사실 반영이 되는 내용인데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특정 종목군에 바로 영향을 미칠 만한 정부의 정책들 항상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또 부각되는 것들을 보면은 방금 전에 저희가 언급을 해드렸죠. 네. 어제 나왔던 우주경제 그렇죠. 로드맵 요 얘기도 있고요. 우주항공 그리고 방산 쪽으로도 그렇죠. 상당히 또 주가를 밀어 올려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또 화제가 되는 게 금융당국의 배당제도를 개편하겠다는 이런 소식까지 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러면 정부 정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좀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팀장님, 먼저 팀장님께서 기대를 하고 있는 정부 정책적인 모멘텀 혹시 좀 있을까요? 정부 정책 모멘텀이요? 예. 네. 금융투자세 안 걷는 거죠. 안 걷는 거. 세금 안 걷는 거죠. 네. 제가 알기로는 루트로는 이게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맞아요. 저도 투자자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세금 관련해서 또 우리가 굉장히 또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역으로 손실 났다고 보전해줄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속 시원하네요. 그렇죠. 보전해줄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이 얘기한다고 해서 저분들이 저를 모르기 때문에 저도 모르고요. 괜찮아요.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정부 정책 중에서 가장 관심 있는 건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금제도. 요게 되냐 안 되냐인데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 나오니까 정말 다행이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예. 그리고 배당 관련된 얘기도
이게 앞으로 좀 많이 좀 확대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 개인적으로 기업들 조금 편드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하는데 네. 가끔씩은 정말 뒤통수를 때릴 정도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도 하는데 너무 인색해요. 배당이라든지 이런 그 주주 친화책까지 너무 인색해요. 그렇죠. 이전에도 네. 사실 그 팀장님께서 저희 이상형을 듣고 하면서 네. 아, 왜 이 배당이 좀 아쉬운 말씀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번에 SK 하이닉스 말씀드렸어요. 맞아요. 그 지금 최태원 회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렸잖아요. 배당 좀 예. 많이 해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이 얘기 왜 그러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업들 실적 잘 나오게 되면은 증시가 되게 강하게 움직여요.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물론 실적 잘 나오고 실적 상승을 해가지고 실적에서 가는 구간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보다 좀 약하거든요. 네. 근데 아마 근데 이게 실적을 보는 기준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영업이익만 보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주당 순이익을 봐요. 그러니까 그냥 주당 순이익이 어찌 보면 이게 이익여금이 되는 거고 이걸 가지고 배당도 할 수 있고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기준으로 실적을 발표하고 그리고 이 순이익이 잘 나오게 되면은 주주들이 기대를 하게 돼요. 이번에는 기업들이 뭘 할까? 돈 많이 벌었으니까 배당을 많이 할까? 네. 아니면은 뭐 자사주 매입할까?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기업들이 좀 배당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이런 거 좀 적극적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네요. 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배당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사실 정부 네. 정책적인 모멘텀 이야기하면 우리가 또 빠질 수 없는 게 이번 정부 들어서는 원전 관련된 맞아요. 종목들도 네. 이야기를 계속 했잖아요. 네. 요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을까요? 일단 원전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일단 예. 가까운 간단히만 이제 해주세요. 30일 날 있는 것만 예. 말씀드릴게요. 국내에 있는 이슈인데 일단은 한빛원전 사옥이 재가동 요게 일단은 예. 원자력 안전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이 되지 않을까 좀 봐지는데 네네. 그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아마 또 이제 원전이 좀 들썩이지 않을까. 그렇죠. 이슈 한가 뉴스 하나만 터지면 거의 공식처럼 원전 관련주들 움직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에너토크다든지 뭐 네. G2파워 같은 종목들이 그렇죠. 움직일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작은 종목들. 네. 그래서 오늘이 29일이죠. 29일이고 내일 네. 30일이니까 일단은 오늘 쪽에 원전 뭐 G2 그 최근에 에너톡 같은 경우 상한가만 갔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요런 최근에 시세 강했던 것들 아. 미리 좀 선침해 하셔가지고 예. 원전 이슈 나올 때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그 상승을 이용해서 좀 네. 빠져나오는 전략 이런 것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네. 원전 네. 관련주들 이제 뭐 다 보기보다는 네네. 최근에 상승이 나왔던 종목으로 좀 집중을 해보자. 이게 어느 지역에서 얘기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예. 종목들이 나오는 게 갈려요. 네네네. 그렇겠네요. 네. 네. 국내 쪽 얘기 나오게 되면 국내 쪽에서 지금도 한빛원전 얘기했잖아요. 예, 요거 예. 얘기하게 되면은 국내지 않습니까? 그럼 국내 얘기하다 보면은 매너토크, 뭐 지투어 가드 것들이 움직이고 예. 또 해외 쪽으로 뭐 원전 사우디 얘기 수주 나온다, 뭐 뭐 이런 폴란드 거. 얘기 나온다. 네. 그러면 또 큰 것들이 가거든요. 한전기술이나 그렇죠. 잔세사 이런 거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이라서 다 물론 안 가는 건 아니겠지만 네네. 우리가 조금은 더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가는 종목이 확 갈 때는 네. 다른 덜 가는 종목 갖고 있으면 소외감을 굉장히 느끼거든요. 그렇죠. 이게 손실나면은 좀 화가 안 나는데 남보다 덜 먹으면 좀 화가 나요. 이상하게 화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국내에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국내 쪽 이제 연관된 종목으로 이제 에너토크 같은 것들 보자. 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금 이야기부터 배당 제도에 관련된 얘기까지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 이야기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또 발빠르게 계산을 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 이런 시장에서 좀 우리가 봐야 할 정부 정책적인 모멘텀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정부 올해 이제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예. 네. 정부 정책 6대주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부 정책 6대주가 이제 대선 또 공약에 들어가 있었고요. 네. 근데 이제 새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걸 갖다가 이제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단계에 와 있는 것 같고요. 그 6대 정부 정책주라면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우주항공, 방산이라든지 신재생에서도 아시지 않습니까? 태양광 풍력, 이렇게 하고 이제 원전 나오면서 AI, 뭐 그린팜이라든지 미래 먹거리 산업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 새 정부 들어오면서 발표를 했는데 드디어 이제 우주항공 쪽은 그렇죠. 이제 로드맵도 구체적으로 지금 내놓았고 내년에 이제 그 항공청도 신설을 하고 지금 뭐 우리나라가 이제 우주 강국으로 가기 위한 이제 뭐 본격적인 첫 걸음마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제 5대 그 우주 강국을 목표로 해서 지금 이제 로드맵이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내 5년 이내에 이제 그 자체 엔진도 개발하고 2032년까지 이제 달 착륙해서 아시겠지만 달에는 또 무한한 또 자원이 있습니다. 네. 지구가 필요한 자원을 갖다가 이제 캐가지고 지구로 운송하는 네. 그런 이제 전 세계 인류가 또 이제 미래에 대한 꿈이 있지 않습니까? 우주에 대한 꿈.
이제 관계국들이 이제 우주 개척을 하려고 이제 진출하려고 우리도 네. 이제 뒷걸음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쪽으로 방향으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2032년에는 이제 달 착륙해서 이제 자원 개발하고 2045년에는 이제 화성에다가 이제 태극기를 꽂겠다. 야심찬 화성까지. 네. 가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그쪽에 관련 R&D 기술 지원이라든지 인력 지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 또 그 세무 부분 이런 부분 그래서 또 국제 공조까지 해서 명실상부한 이제 우주 5대 강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본격적인 이제 로드맵을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 이제 이 관련주들 많이 있죠. 대장주들도 있고 중소형주도 다 있는데 앞으로 이제 뭐 이 관련한 종목들은 충분히 미래 다가올 섹터고 어차피 우리가 이제 흘러가는 그쪽으로 방향으로 가는 섹터 종목들이니까 충분히 이제 좀 더 상승 여력이 남아있고 중장기적으로 보시라. 너무 예. 급하게 보지 마시고 천천히 스텝 바이 스텝으로 물론 이제 뭐 단기간에 등락이 우호하겠지만 멀리 보는 섹터 종목으로 길게 보고 가시면 이제 시간이 좀 흘러서 아주 그 우량주로서의 그런 차익 실현, 수익 예. 실현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시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주 산업을 또 주목을 해 주셨네요. 달에 토끼도 좀 보고 화성 가서 태극기도 꽂고 정부 정책 모멘텀과 관련해서는 우주 산업 관련주들을 주목해 보자라는 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정부 정책 모멘텀과 관련된 이야기들 두 분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봤고요. 자, 지금부터는 대진표에 나왔던 종목 대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8강의 1라운드 대결인데요. 오늘 아주 화제가 되는 종목들입니다. 삼천당 제약 정말 솟구치는 종목 있죠. 게다가 이 맞붙는 종목이 아시아나항공이거든요. 자, 삼천당 제약과 아시아나항공 과연 어떤 종목이 승자가 될지 지금부터 알아볼 텐데요. 자, 팀장님 먼저 삼천당 제약과 아시아나항공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저는 아시아나항공 때문에 1도 고민 안 하고 그냥 삼천당 제약으로 갔어요.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조금 이따 더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아시아나항공이 문제가 좀 있군요. 자, 삼천당 제약을 정태근 팀장님께서 골라주셨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 선택은요? 저는 팀장님께서 아시아나 하길래 아시아나로 가시는 줄 알고 네. 그래서 저는 삼천당인데 이제 엇갈리는 걸 했는데 삼천당으로 오셨네. 저도 삼천당 제약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다 삼천당으로 가셨는데 아시아나항공 이야기 잠깐 집중해서 네. 들어볼게요. 팀장님, 아시아나항공 아직 좀 아닌가요? 제주도 갈 때도 아시아는 안 타요. 대한항공만 타시나요? 네. 아시아나항공 빼고는 다 타요. 예. 다 타는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가장 크게 이렇게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 네. 자본 잠시. 자본 잠시. 그러니까 아시아나항공이 예전에 그 노제팬 이전에 뭐 사스가 아니고 사드죠. 사드죠, 사드. 사드는 병이죠? 네, 큰일 날 뻔했네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사드 이전에 아시아나항공이 잘 나갈 때 실적을 보게 되면 이 회사가 매출이 6조 5천억이 나와요. 네. 그런데 영업이익은 2,400억이에요. 단위가 상당히 많이. 훅 떨어지죠. 네. 그러니까 영업이익률이 3%밖에 안 돼요. 예.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저는 아시아나항공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이 회사는 돈 벌어가지고 인건비 내고 세금 내고 리스비 내고 남는 게 없다 얘기를 해요. 실제로 그렇게 영업이익률이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는 과연 항공업황이 안 좋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예전부터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드, 노제팬, 코로나 거치면서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정말 넘어야 할 산들이 계속해서 쌓이네요. 그러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나오게 되면서 결국 힘들어지고 예. 이제 피인수가 되잖아요. 네. 근데 대한항공이 이 아시아나항공 인수해가지고 과연 물론 업황이 좋아지게 되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네. 과연 잘 버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부담을. 네. 지금 아시아나항공이 올해 3분기까지 재무 활동으로 인한 현금 유출액 이게 대출이라 그냥 쉽게 대출이라 보면 돼요. 네. 이렇게 보면 유출액이 3분기까지 8,8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에 1조 원 넘게 돈이 나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리스비나 이런 거 다 합쳐서 나가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대한항공이 지금 실적은 잘 나오지만 또 이게 지금 현재 또 재무 활동을 한 현금 유출액이 이 회사도 4조 2천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두 회사를 합치게 되면 한 해 5조 원 이상 자금이 계속 빠져나가요. 이런 상황에서 네. 만약 업황이 안 좋아지게 된다? 이거 충격이 대단한 거죠, 그러면.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 발목 잡고 개미 쪽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그림이 네. 참. 큰일 났네요. 그러니까 저 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 자본 잠식 문제가 깔끔하게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저는 아시아나항공을 안 보는 게 맞다라고 봐요. 저 네. 이번에 그 위메드 같은 경우도 네. 위메드 때문에 게임즈 보지 말라고 그랬었거든요. 아. 왜냐하면은
상패 심사가 또 연장이 된 거예요. 일주 연기가 된 거예요. 네. 네, 맞아요. 이걸 과연 좋은 신호로 봐야 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보통 좋은 일 있으면 빨리 발표하잖아요. 네. 근데 안 좋은 일 있으면 딜레이가 되거든요. 이거 시간만 질질 끄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실적 같은 경우도 보면은 잘 나오면 장중에 발표해요. 네. 맞잖아요. 아, 중에 나오면은 장 끝나고 발표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위메드 같은 경우도 아니, 상패되는 게 되게 많이 걱정됐어요. 그런 것처럼 위메드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어쨌든 이 업황이 좋아져야 되는데 안 좋아지게 네. 되면은 지금 도리어 이제 대한항공까지 발목 잡게 되면서 안 좋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상당히 있다는 그렇죠. 거죠. 지금 자본 잠식 상태예요. 예, 예, 예. 근데 만약에 아시아항공이 이제 완전 자본 잠식까지 가게 된다? 그러면 대한항공까지 너무 힘들게 되는 거죠. 혼자 앓는 게 아니라 감염병이 되어버리면 이건 참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냥 같이 죽는 게 아니고 같이 죽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삼천당 제약의 내용을 안 보고 그냥 아시아항공이 그냥 싫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보지도 않는 게 싫어지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삼성전 제약이 선택이 됐고 이 회사 뭐 하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한번 윤겸 전문가의 패스를 해볼까요? 네. 자, 그럼 일단 전문가님, 윤겸 전문가께서도 삼천대장을 골라주셨는데, 아시아나항공의 문제 때문에 골라주신 걸까요? 아니면 삼천당 제약의 오늘 이슈가 강해서 이쪽 골라주신 걸까요? 그러니까 삼천장 대학은 이제 말씀드린 반변성 반변성 치료제. 예. 치료제, 이제 황반변성이라는 게 눈 질환입니다. 아, 네, 예. 예, 망막에 문제가 있어서 시력이 떨어지는. 그러니까 그동안 이제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가 어떠한 이제 계속 이제 부침을 겪다가 이제 어떤 기대 심리에서 많은 이제 자금도 들어오고 이제 주가에 반영이 돼서 상승하다가 어떤 결과물 없이 계속 흘러내려왔다가 지금 뭐 저점 바닥에 있는 상황인데요. 바이오 뭐 제약도 마찬가지지만. 예. 그렇지만 결국에는 이제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실질적인 결과물을 만들어서 예. 유럽 쪽에 수출하고 또 좀 판매권 계약도 맺었고요. 또 이제 그 한 690억에 해당하는 이제 계약금, 네. 요 관련해서 이제 체결까지 됐고, 어떠한 이제 구체적인 결과물과 시장 증시에 이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명확한 부분이 이제 예. 도출이 됐는데, 그렇죠. 이제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이제 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합병 부분에 뭐가 네. 문제있냐? 이 보통 1+1은 2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1+1이 1.5가 되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아직은 아시아나항공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네. 자본 잠식이라든지 재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리스크가 재무 구조에서 있군요. 이제 견전성 부분 문제, 실적에서 이익을 내서 실제 주주한테 이렇게 뭐 배당이라든지 뭔가 이런 부분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아직 취약하다. 그리고 이제 얘기한 대로 여러 가지 외부 환경 요건, 예. 항공 이런 여행 이런 부분에서 어떠한 치명타적인 이슈나 문제가 생겼을 때는 네. 여기에 따라서 이 주가라든지 상승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는 이런 어떤 결과를 보여줬었습니까? 이런 네. 역사, 이 지난 사례를 봤을 때. 예. 그리고 이제 합병 그 승인에 있어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경쟁 당국 이런 부분에 승인에 있어서 다른 국가가 또 아직 승인이 아직 안 해준 부분이 남아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개 있습니다, 아직. 예, 아직 그 풀어야 될 과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이제 한쪽만 동의한다고 하면 나머지 그런 부분이 이제 허락이 되고 허가가 돼야지 이 부분이 완전히 타결되는데 어떠한 이제 지금은 이제 합병에 대한 시너지 기대감으로 올라올 네. 수 있으나 안을 들여다봤을 때는 그 내부 부분은 여러 가지 풀어야 될게 풀어야 될 많죠. 과제 문제점이 많다.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확실한 결과물과 이제 계약이라든지 수출, 유럽 부분에 진출하는 이런 삼천당 대학이 좀 더 진가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예. 부분에서는 삼천당 대학으로 선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 다 삼천당 제약으로 골라주셨고요.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선택을 해주셨는지도 바로 확인을 해보죠.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입니다. 굉장히 막빙이었는데 아주 근소한 차이로 아시아나항공이 그동안 너무 소외됐었나 봐요. 오늘 잠깐 오르니까 많이 이쪽으로 좀 쏠리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아주 근소한 차이로 시청자분들은 아시아나항공을 골라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두 분 전문가의 의견이 삼천당 제약으로 딱 일치가 됐기 때문에 일단 4강으로 올라가는 종목은요. 삼천당 제약을 올려보겠습니다. 제가 네. 불안감 하나만 더 드릴게요. 예. 그 아시아나항공이 3분기 기준으로 이익여금이 네. 마이너스 1조 4천억 정도 되거든요. 마이너스 1조요? 네, 마이너스 1조 4천억. 그런데 대한항공이 지금 이익여금이 플러스가 1조 5천억이거든요. 1천억밖에 차이가 안 나요. 자, 요거 잘 기억하세요. 아시아나항공 골라주신 분들은 참고를 잘- 해주시면 잘 좋을 것 같습니다. 울고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네. 가격 전략을 알아볼까요? 송태근 팀장님, 아시아나항공 어떻게 가격 전략까지. 생각하세요? 여기 이제 약프로 오르는 거 아니겠죠? 아직은 괜찮습니다. 네. 예, 일단은 뭐 반등이 단기에 끝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높게 주긴 좀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죠. 일단 14,000원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채팅글 많이 올려주세요. 올려주시면은 보고 네. 저희가
궁금한 것들. 네, 궁금한 거 궁금한 있으시면 것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뭐 답변도 하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아시아나항공 현재 13,200원 구간인데 14,000원으로 좀 보수적으로 가격 전략을 제시해 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두 번째 라운드, 2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2라운드로 가보시죠. 아모레퍼시픽 대 SM의 대결입니다. 중국의 매출 의존도 상당한 종목들이죠. 화장품과 엔터의 대결인데요. 중국에서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반발 시위가 정말 지금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방역 완화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커져가고 있고요. 이 중국 관련 종목들의 주가도 같이 밀어 올립니다. 아모레퍼시픽과 SM, 그래서 오늘 두 종목의 대결을 붙여봤는데요. 자, 그러면 아모레퍼시픽 대 SM의 대결, 승자는 누가 될지 지금부터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저는 SM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M, 윤겸 전문가의 선택은 SM이고요. 네, 정태근 팀장님은요? 오늘은 계속 통하는 것 같습니다. 아, 저도 SM이요. SM 으로. 알겠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님도 SM을 골라주셨습니다. 일단 윤겸 전문가는, 화장품이 아직도 베스트 타이밍은 절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언제까지 건가요? 기다려야 되는 걸까요, 도대체? 지금 뭐 아시다시피 이제 중국 시위 부분이 이제 확산되고 있고 예. 중국 민심이 지금 이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 당국도 아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거예요. 네. 지금 이제 완전하게 이제 그 인민들이 원하는 그 방역 완화를 풀어주기에는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빌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에 또 어떤 불만이나 그런 거 확 일어나면 또 이제 이게 시민들도 학습 효과 때문에 이거 시위하고 하니까 들어주네. 그럼 다른 이제 불만이라는 뭐 체제 뭐 이런 문제 있으면 또 저거 하면 또 들어줘야 되는 그러니까 이런 불만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당국도 지금 이제 한알령을 해제한 이후에 그 속내에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봉쇄 갇혀 있고 답답하고 그러니까 이제 달래주는 중국 드라마 영화 보면 재미도 없으니까 한류 드라마 좀 보면서 예. 위안을 삼아라. 그래서 이제 전에 월드컵 관련 중국 그 팬들도 좀 불만이 많은데 뭐 월드컵 경기 보면 마스크 다 벗고 지금 난리 자기네 네. 출전도 못 하고 끌어 있으니까 이제 한류 드라마 영화라도 보게 해서 좀 달래려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지금 약발이 지금 그렇게 먹히지도 않는 상황이에요. 지금 인민들은 드라마 영화 한류도 네. 좋지만 이게 어떤 정상적인 경제 활동, 일반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아예 그냥 묶어놔 버리니까. 이게 생각보다 심각한가 봐요. 예, 지금 그러다 일어나는 보니까 것들이. 중국 당국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와중에서 이제 한알령을 해제해주고 OTT 부분이 이제 풀어지니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도 사북이 조금 좋아졌고요. 이거에 대한 이제 반사이익 수혜를 벗고 앞으로 이제 일어설 수 있는데 아직 중국 내 문제, 중국 당국의 정책 부분이 약간 모호한 부분도 있고 아직은 이제 중국 당국이 뭐가 있냐면 정책을 또 손바닥 뒤집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네, 네. 독재체제다 보니까 그렇죠. 이런 부분에 이제 문제점도 나오기 있다 보니까 이제 실적 개선과 어떠한 이런 이제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상승할 수 있고 저점을 이제 워낙 내려와 있기 때문에 조금 기대감은 있습니다. 이제 기대감과 실적은 좋아졌으나 앞으로 이걸 풀어내려면 과제라든지 문제점 더 시간이 해결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네. SM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에 매출 실적도 3분기 상당히 좋게 나왔고 구조조정도 지금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제 이수만 그렇죠. 회장이 갖고 있던 라이크 기획을 갖다가 이제 분리해서 이제 어떠한 이제 그 시너지를 갖다 높이면서 이제 한 선택과 집중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렇게 해갖고 이제 실적 부분이 더 개선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제2중동붐 또 이제 사우디의 법인도 설립을 하고 이제 사우디란 국가 우리나라 또 이미지를 좋게 생겨하고 한류 또 아이돌 그런 부분을 많이 잘 수용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사우디의 그 네옴시티 관련해서 네. 얼마든지 시장이 더 커지고 매출 부분, 주가 상승이 좀 더 기대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아모레퍼식도 기대감은 있어요. 좋아질 네. 겁니다. 너무 지금까지 안 좋았고. 예. 예. 그렇지만은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땐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은 상한가를 돌파해서 아마 신고가를 좀 달성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는 SM에 점수를 조금 더 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께서도 SM 골라주셨는데 역시 아모레퍼시픽은 좀 지금은 좀 아닌가요? 조금 화장품 업체들은 좀 탈중국을 했으면 좋겠다는 네. 게 기본 전제 좀 깔려 있고 네네. 그래가지고 이전에 한번 CNC 인터내셔널 뭐 이런 종목들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아모레퍼시픽 같은 중국 그 화장품 업체들은 판단을 조금만 유보를 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네. 기술적 반등 대응을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중국이 15개 성에서 지금 시위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성이 22개고 자치구가 5개, 직할시가 4개예요. 예. 그러니까 절반에서 지금 시위가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시진핑이 과연 어떤 판단을 할까가 상당히 중요한데 만약에 자유로 가게 된다라면 아마 혼란스러워질 것 같아요. 예. 제 생각에는 지금 그 상하이에 있는 미국 영사관 같은 경우에는 준전시 상황이라 그래가지고 14일치 식량에 이제 의약품을 확보하라고 지금 얘기가 된 상황이고 언제든지 출국 명령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전제를 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이번 이 시위로 인해 가지고 아까 윤기현 전문가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거를 열어주게 되면 앞으로 더 많은 이유가 생긴다라는 거죠. 예. 이게 처음이 힘든 거지. 그렇죠. 그 일은 일사천리거든요. 보통 여자친구도 있으면 처음에 손잡는 게 힘든 거지. 그리고부터는 일사천리 되잖아요. 그건 뭐. 갑자기 설레네요. 있잖아요. 그래서 예. 처음이 힘든 거지. 그렇게 되면 요가 계속 커진다라는 거. 그러니까 네. 자유라는 이 정말 달콤한 사탕을 이렇게 맛보게 되면 그게 계속 커지게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진핑은 지금 사탕을 줄 것인가 자유를 줄 것인가 고민이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돈을 좀 풀어가지고 그 돈으로 조금 이 인민들을 무마시킬 것인가 아니면 자유 줄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방향이 갈라질 것 같은데 만약에 사탕으로 끝이 나게 된다라면은 네. 제가 볼 때는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아요. 어허. 그런데 만약에 이 인민들이 자유를 원해가지고 중국식 공산주의가 실패한 쪽으로 가게 된다? 네. 그러면 위구르 독립이라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중국이 연결될 쪼개질 수 있죠. 있는 최악의 상황에 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대혼란이 일어날 수도 네, 있겠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제가 봤을 땐 시진핑이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아.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까? 지금 자기도 코로나 걸 싸파 죽겠는데 예. 어떻게 될까 상당히 고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조금 중국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흐름이 좋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구간이 아니라 긴 구간을 봤을 때는 조금 판단을 유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그 속에서 상대적으로 SM이 조금 더 낫다라는 판단.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두 분 다 SM에 대해서 골라주셨고, 중국 상황에서 자세히 좀 들어봤거든요. 자, 그러면 일단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어떻게 나왔는지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자, 시청자분들의 의견은요. 네, SM. 이번에 아주 손쉽게 결정이 됐어요. SM이 72%를 득표하면서 4강 올라가겠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관에서는 윤겸 전문가님 가격 전략 얼마로 잡아주고 네, 오늘 좀 상당히 상승을 해주는 네. 모습이 남았는데요. 1차적인 이제 마디가인 이제 너무 좀 희망적으로 너무 높게 잡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일단 15만 원, 15만 원을 돌파해 주느냐, 1차 목표가 15만 원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일단 윤겸 전문가님께서 15만 원으로 가격 전략 조금 조심스럽게 세워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8강의 세 번째 라운드 방산과 항공우주 관련된 두 종목의 대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 8강의 3라운드로 가보시죠. 우주경제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솟구칩니다. 일단 현대로템 거의 전고점 부근까지 슬슬 다가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에 많이 올라왔죠. 자, 그리고 AP위성 오늘장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로템과 AP위성을 붙여볼 텐데요. 자, 과연 승자가 어떤 종목이 될까요? 지금부터 한번 가려보겠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님 일단 상승 탄력은 현대로템 쪽이 조금 전고점 가까이 올라오면서 좋은 것 같긴 한데 어떤 종목으로 가야 할까요? 요거는 간단하죠. 뜨는 해를 선택하면 돼요. 어허. 그러면 AP위성. AP위성 오늘 당장 강한 종목. 그게 아니라 이렇게 네.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 예. 현대로템 그러니까 방산이 거쳐왔던 길을 앞으로 이제 우주 항공이 갈 것 같다. 예. 알겠습니다. 힌트 충분히 다 이해가 되네요. 자, AP위성 이렇게 정태근 팀장께서 골라주셨고요. 네, 윤겸 전문가님 선택은요? 오늘 팀장님하고 이제 계속 코스마다 같이 호흡이 맞는. 텔레파시가 미리 통하는군요. 짜셨나요? 네. 오늘 저도 AP 위성 쪽으로 방향을 잡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AP위성과 현대로템의 대결. AP위성을 두 분 다 골라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팀장님, 현대로템은 사실 지금까지 계속 쭉쭉쭉 잘 갖고 올라네. 그렇죠. AP위성이나 사실 완전히 우주항공 쪽으로 가는 AP위성, 세트레가 이런 종목들이 많이 어려웠는데 이제 맞아요. 좀 다르다라고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현대로템은 앞으로 사우디 철도 얘기도 있겠지만 그렇죠. 방산만 놓고 보게 되면 좀 충분히 좀 먹었잖아요. 이미 많이 반영이 네. 됐군요. 그러니까 네. 저는 한 번에 먹을 때 좀 많이 먹어서 소고기도 3번 연속 먹으면 질리거든요. 그러니까 방산도 어쨌든 이 8월 달에 태저 이방부터 시작해가지고 일단 시세가 많이 났습니다. 네, 상당히 맞아요. 낮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고기가 물릴 때가 됐어요. 아. 물론 맛있습니다. 예.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번 먹을 때 많이 먹기 때문에 3번 연속 먹으면 물려요. 세 번이나 드셨군요. 저는 혼자서 1kg를 먹기 때문에 1kg 먹기 때문에 3번 네. 먹으면 물려요. 그렇기 네. 때문에 어쨌든 방산이 지금 그런
번, 세 번 쇠고기 먹은 그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쭉쭉 올라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AP위성 그 우주항공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먹는 소고기. 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래도 맛은 AP위성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렇게 네. 강하게 올라가는데 아직도 올라갈 여력은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라고 보시는 네, 건가요? 그렇죠. 이제 시작 단계니까. 예전에 우리가 진짜 소총도 못 만들던 이런 나라가 이제 KF-21 4.5세대 전투기도 만들잖아요. 네. 시간이 많이 걸렸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제 우주항공 쪽으로 가는 건 앞으로 왔던 방산보다는 시간이 많이 짧아질 것 같아요. 그렇게 본다라면 이제 물론 앞으로 방산도 유망하지만 유명한 내용들을 뭐 지금 뭐 방산 같은 경우도 이제 빈산말 왕세자가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 같은 경우는 국방과학연구소 직접 방문도 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천무라는 이 로켓에서 미사일에서 관찰 상태 많기 때문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테마의 신선도 이런 측면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이 우주항공 쪽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AP 위성보다는 세트레가이 쪽을 좀 먼저 좀 좋게 보고 있어요. 예. 우주항공 쪽 같은 경우는 앞으로 갈 길이 많은 상황인데 세트레가이 같은 경우는 이제 원웹이라는 우주 인터넷 기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기업이랑 이제 사업 일정 부분 이제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은 우주항공 쪽에서는 물론 AP 위성도 오늘 시세가 괜찮지만은 조금 더 연관성이란지 지속성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대안으로 저는 세트레가이를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P 위성뿐만 아니라 대한, 세트랙, I까지도 같이 언급해 주셨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 현대로템은 아무래도 좀 많이 올라왔고 AP 위성은 좀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봐도 네, 될까요? 현대로템은 뭐 그동안 두 마리 토끼를 잘 잡아왔습니다. 네. 한쪽에는 철도, 한쪽에는 그렇죠. 방산. 맞아요. 또 방산에서 또 이제 폴란드 수출도 많이 했고요. 네. 또 국내 국방부에 이제 납품도 많이 하고 건실하게 아주 잘 다져오면서 그동안 이제 말씀하시던 태조 2만 원의 그 섹터 종목의 수혜를 누릴 만큼 누렸죠. 네. 재미를 좀 많이 봤습니다. 근데 이제 AP 위성 같은 경우 아까 전에 팀장이 세트리가 말씀, 저도 이제 그 말씀에 동감하고요. 지금 이제 정부 정책주 어제 따끈따끈하게 흰 소식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제 우주 강국으로 가겠다, 5대 강국. 여기에서 이제 AP 위성은 이제 위성 통신 단말기, 통신을 이제 전문으로 위성 쪽의 그 전문적으로 이제 좋은 기술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기대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네. 이제 정부가 밀어주고 네. 정부가 인력 지원, 세제 지원, 뭐 R&D라든지 전반적으로 육성해주는 이런 정부 정책에 편승해서 이제 떠오르는 신예다. 물론 이제 그동안 우주항공도 계속 언급됐지만은 이제 이런 이제 어떤 대형주 이하 중형주들은 조금 이제 가는 게 좀 더 되었는데 최근에 와서 AP성이 좀 올라오긴 했는데 네. 조금 더 탄력을 또 받을 수 있고 이 정부 수혜를 받으면서 좀 더 치고 나갈 수 있는 좀 여력이 있고 네. 현대로템은 좀 그동안 재미를 많이 보고 수혜를 쉬어가자. 받기 때문에 조금 정류장에 좀 쉬어서 네. 재충전하고 다시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알겠습니다. 네, 댓글창에 서당계 1년차님께서 AP 위성은 단기 테마 아니냐고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건 보는 시각이 다 틀리죠. 네. 또 내가 얼마나 어떤 이제 자금을 갖고 있느냐, 포트폴리오 이렇게 짜느냐에서 다 모든 투자자가 똑같을 수는 없습니다. 네. 보는 시야라든지 내가 전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제 단기적으로 또 보시면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도 되고요. 또 중장기적으로 어차피 아까 전에 소대에 말씀드린 네. 우주항공은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니까 길 안목에서 이제 담아가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보셔도 되고 네. 그건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제 나의 이제 전략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봐야죠. 알겠습니다. 저는 저 질문이 올라올 것 같아가지고 그 예. 세트레가이 갖고 왔어요. 아, 그래서 그 얘기 해주셨군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쭉 갖고 갈 만한 거는 그나마 세트랙 아니다. 알겠습니다. 해답을 미리 또 꺼내주셨군요. 그러네요. 자, 그러면 일단 두 분 다 AP 위성을 골라주셨는데 시청자분들 약간 지금 의구심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나왔을지 시청자분들의 선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떨까요? 와, 현대로템이 세긴 세네요. 그동안 너무 잘해와서 그런지 아직까지 현대로템의 팬층을 AP 위성이 뚫어내지 못합니다.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현대로템으로 갔습니다. 자, 그런데 두 분 선택이 전문가의 선택이 AP 위성으로 갔으니까요. AP 위성을 사각으로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대로템관에서 가격 전략 정태근 팀장님 얼마로 잡아야 좋을까요? 네. 일단은 뭐 정고점 돌파는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32,000원 정도 가격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 32,000원으로 정태근 팀장님께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8강의 마지막 라운드도 증권 보험주들의 대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지금부터 8강의 4라운드 대결로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금융 관련된 종목들끼리 붙여볼 텐데, 다름이 아니라 이 금융당국에서 배당제도 손보겠다고 이런 이야기도 하니까 이런 소식과 함께 관련주들 주가도 좀 들썩이는 흐름입니다. 메리츠 금융지주 대 코리안리의 대결인데요. 자, 메리츠 금융지주와 코리안리 이렇게 붙여봤을 때는 누가 이길까요? 자, 지금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윤겸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조금 더 메리트가 있을까요? 네, 이따 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네. 메리츠 금융지주로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메리츠로 윤겸 전문가께서 골라주셨고요. 네, 정태근 팀장님 왜 웃고 이번에도 계시죠? 이렇게 되면 또 결승이 궁금해지네요. 저도 메리츠 금융지주. 그렇죠. 오늘 전부 일치하네요. 그러게요. 자, 두 분의 의견이 이렇게 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메리츠 금융지주로 가셨는데 이렇게 쏠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코리안리보다 메리츠 금융지주가 낫다라고 보시는 이유는요? 네, 메리츠 금융주 이제 그 합병 구조 조정을 통해 갖고 시너지를 이제 내는 예. 그런 부분을 이제 특징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메리츠 금융주주는 아시겠지만 이제 투자자, 네. 이제 주주들을 위한 그런 배당 부분을 상당히 강화하고 또 이제 그 자체적인 주식을 또 소각하고 또 이제 매집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참 좀 우리가 아까 전에도 배당 관련해서 얘기를 하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예.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좀 배당이 좀 짜요. 인색하고 인색해요. 좀 네. 짭니다. 안 줘요, 안 줘.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을 사는 이유가 우량주에 투자해서 노후를 이제 기대하고 노후를 보장받기 위한 하나의 일편일 수도 있거든요. 투자의 그렇죠. 네. 한편으로. 근데 이제 그런 많은 이제 주식의 투자 대비해서 너무 배당이 좀 짜기 때문에 노후 상품으로서는 조금 좀 2% 좀 부족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메리츠가 이제 그 합병을 통해 갖고 이제 어떠한 이제 시너지 구조 조정을 통해 갖고 어떤 매출 실적을 갖다 좀 도모하고 거기에 나온 이익 부분 그런 부분을 갖다 주주들한테 또 좀 좀 더 배당을 좀 환원하고 이런 좀 투자자 주주들이 좀 기대할 수 있고 희망을 걸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코리안리도 보니까 이제 그 삼성생명하고 대구명 공동 동용제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또 무상증자에 대한 호재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이제 좋은 이슈라 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상승하는 좀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큰 틀에서 투자자 주주를 위한 이런 정책을 펼쳐가고 있는 메리츠 금융지주 쪽에 좀 더 비중을 좀 더 실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정태근 팀장님, 코리안리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코리안리가 최근에 주가가 올라온 걸 보니까 제가 볼 때는 삼성생명 때문이 아니라 이게 무상증자 때문에 올라온 거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예전에 무상증자 신드롬이라 해야 될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네. 무상증자 그렇죠. 미음만 들어가면은 그러니까요. 팡팡팡 올라왔어요. 그 주가 급등하고 이랬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조용하니 아무 언제 그랬냐는데 심지어 그냥. 그때는 무상증자 한다고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유보율만 보고 뭐가 갈까? 뭐 할 것 같아요. G2 파워링 것도 막 날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코리안리가 지금 그런 영향을 좀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차트 보게 되면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무상증자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네. 근데 무상증자를 좀 디스하면은 이상하게 조금 이렇게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이게 무상증자가 주식을 여기는 지금 0.5주인데 0.2주인데 만약 1대1로 하잖아요. 그럼 네. 이게 말 그대로 1+1이 아니라 2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결국에는. 그렇기 때문에 결국 도움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기업의 가치의 네. 변화는 사실 기업의 가치도 변하고 없고 내가 가진 주식이 진짜 말 그대로 하나인데 하나를 더 준다. 이러면 네. 정말 이거 정말 대박 호재죠. 근데 주가도 같이 줬는데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상황 속에서 주가는 빠지게 되고 그 뒤부터 무상증자 이 리스크 때문에 계속 주가가 못 가요. 지금 예전에 그렇죠. 그 노토스 기억나시죠? 한 주 8주 주는 거. 이게 진짜 유리 없는 거거든요. 한 주 갖고 있으면 8줄 준대요. 그게 있었는데. 이런 게 있을까 좀 깜짝 놀랐거든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때 막 상가 빵빵 가다가 지금 주가 조용해요. 그렇죠, 네. 아무도 언급 안 해요. 그러니까 무상증자가 결국엔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무상증자하고 나한테 주가가 간 기업이 없어요. 근데 무상증자하고 액면분할하고 난 다음에 주가 간 기업은 딱 두 개가 있어요. 그거 아시면 제가 인정합니다. 이분은 정말 주식 고수다. 저는 인정합니다. 뭐죠? 인정하는데 댓글창에 좀 얘기 못하죠. 달아주시죠. 얘기 못 드리죠. 예. 이게 다 공부 차원이어서 공부하면 네. 찾아보세요. 찾아보겠습니다. 네, 해보고. 그래서 어쨌든 코리안리가 이제 무슨 결정했는데 이거는 결국 기업이 왼쪽에 있는 돈을 오른쪽으로 옮기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여기 있는 돈 여기 옮기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자본 항목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이렇게 자본금 있잖아요. 네. 이게 자본잉여금, 자본금으로 갈수록 돈을 건드리기가 힘들어요. 상법상 요 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홀딩을 해야 되는 돈들로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무상증자는 이익잉여금이 결국 자본금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자본금은
요거는 상법상 채권자들을 보호하기엔 채무의 보류이기 때문에 절대 건들 수 없는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익여금이 자본금으로 가는 건 밖으로 돈을 빼지 않겠다. 네. 이런 거잖아요. 결국 이익여금은 단기 순이익이 남는 걸 쌓아놓은 건데 근데 이게 나중에 배당 지원도 될 수 있는 거고 자회사 매입도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 좋은 얘기 할 수가 없죠. 예. 할 수가 없는데 멸치금융 내년에 시가 배당률만 14%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네. 근데 이게 좀 가능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제가 보험 코드도 있거든요. 있는데 메리츠가 시책이 되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시책이 뭐냐면은 보험을 팔게 되면은 그거 받는 보너스라 보면 돼요. 어허. 그러니까 10만 원짜리 팔게 되면 20만 원 주고 이런 게 있거든요. 예. 이 시책이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메리츠 화재의 시책을 주는 만큼 이 회사가 합병해가지고 배당을 푼다? 그럼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기대를 해봐도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메리츠 금융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코리안의 약점 그리고 메리츠의 강점 선명하게 대비가 되는데요. 자, 그러면 두 분 다 메리츠 금융주주 골라주셨고 시청자분들도 그렇게 갔을까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 설마 박빙인가요, 지금? 과연 어떻게 되나요? 박빙. 오늘 뭐 가장 손쉬운 대결이었네요. 그러네요. 메리츠 금융주주 86% 가져갔고요. 바로 4강 올려보겠습니다. 네, 코리안 리관에서 가격 전략 정태근 팀장님 얼마로 잡으면 네, 좋을까요? 8,500원입니다. 바로 나오는군요. 8,500원입니다. 예, 더 떨어지게. 알겠습니다. 코리안리 현재 8,350원 구간인데 코리안리 8,500원으로 가격 전략을 정태근 팀장님께서 잡아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4강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4강의 1라운드 제약대 엔터의 대결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4강의 1라운드 대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천당 제약과 SM의 대결이죠. 삼천당 제약은 오늘 이 바이오시밀러 유럽 공급 계약 소식에 주가가 크게 오르는 모습이고요. SM의 엔터주죠. SM은 코로나 방역 완화 기대감, 중국 쪽의 소식과 함께 이렇게 상승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천당 제약 대 SM의 대결 지금부터 한번 붙여볼게요. 네, 임겸 전문가님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좋을까요? 삼천당 대학으로 가고 일단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겸 전문가께서는 삼천당 제약 골라주셨고요. 네, 정태근 팀장님께서는요. 여기서 깔리네요. 저는 예, SM이요. 알겠습니다. 드디어, 네. 이걸 기대했거든요. 자, 윤겸 전문가님, 삼천당 제약 약간 어렵게 골라주신 것 같은데 이유 한번 들어보죠. SM도 저도 사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이제 SM은 이제 신고가를 도전하는 부분, 어느 정도 사실 이제 실적, 어떠한 이제 중동 진출이라든지 중국 한한령 이런 부분이 이제 선반영이 어느 정도 됐다고 볼 수가 네네.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그 전곡점인 이제 9만 원을 돌파하느냐가 지금 관건이고 추가 상승 여력은 있으나 지금 이제 꽤 많이 올라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조정 그래서 나올 수도 약간 이제 있네요. 조정 내지는 네. 이제 수급 부분도 좀 봐야 되고 많이 좀 올라왔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삼천당 대학은 이제 그 아까 전 신약 그 수출하고 계약 부분 이런 부분이 이제 현실화되면서 이제 방금 따끈따끈한 네. 따끈한 이제 겨울철에 호빵 먹듯이 방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배고파지네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삼천당 제약은 좀 더 네. 추가 상승 여력, 모멘텀 아직 안 좀 더 식었다. 갈 수가 있다. 네. 아직 따끈따끈. 열어보면 이제 안고가 나오면서 김이 오락무락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물론 SM도 충분히 좋은 종목이죠. 네. 엔터테인의 대장주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동안 많이 올라왔으니 네. 삼천당 제약에 좀 힘을 몰아주고 좀 더 상승하면서 제약 업계를 섹터 정보를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기대감을 좀 불어 넣어주고 싶습니다. 확실히 상한가가 풀리지 않고 있는 아주 기세가 등등한 종목입니다. 네, 정태근 팀장님 따끈따끈한 호빵 대신 선택하신 SM. 비싸던데요. 바로. 물가가 너무 올라왔어요. 물가가 너무 올랐어요. SM 강점 한번 네. 또 짚어주시죠. 그게 전에 여기 질문 올라오겠어가지고 돌아보다 지금 밤 걸릴 것 같아요. 무상증자랑 배당이 무슨 차이냐. 세금을 떼달라고. 무상증자하고 네. 주식 배당의 차이점 얘기하셨는데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무증은 내가 가진 주식이 쪼개지는 거고 그렇죠. 주식 배당은 말 그대로 주식을 더 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현금이 아니고 그냥 주식으로 더 주는 걸 보시면 된 거기 때문에 주식 배당은 좋은 거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질문 이렇게 올려주시면 돼도 최대한 답변을 좀 드리도록 네. 할게요. 아주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SM에 관한 네. 그런 강점을 또 짚어주시죠. 네. SM은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윤겸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고가 이게 2021년 7월달 이후에 처음으로 8만 원을 뚫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의미가 좀 그러니까 물론 상승폭은 상한가가 더 나아요. 저 솔직히 저도 삼성에 되게 기울어요. 기우는데 너무 세서. 네, 너무 세서 기우는데 이 어렵게 뚫었다라는 거 이거에도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말을 하면서 계속 삼성전자 기우네. 이럴까요? 어쨌든 SM이 저는 네. 개인적으로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끝나지 않은 전쟁 이렇게 좀 드렸거든요. 예.
경영권 분쟁이 저는 나올 것 같아요. 어허. 자, 얼라이언스가 어쨌든 이수만 물러나라 이거 요구했고 이게 들어졌잖아요. 네.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이 힘들지 처음이 받아지기 전에 그부터 계속 요구가 들어오는 그렇죠, 수밖에 그렇죠. 없어요. 없는데 지금 이제 회계 장부까지 공개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길 가다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너 월급 얼마 받냐? 그리고 너 월급 얼마 받고 키가 어떻게 되냐? 몸무게 되냐? 물으면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엄청 기분 나쁘죠. 그래서 기분 확 상하거든요. 예. 죽여버릴까 생각이 드는데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모르는 얼라이언스가 갑자기 와가지고 이게 SM 내부에 있는 회계 장부 공개해라, 뭐 해라 간섭질하는 거잖아요. 솔직히.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은 권고가 될 수가 있지만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이게 간섭이 될 수가 있는 예, 거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옛날에 수여식 코드 이걸 좀 부정적으로 얘기했어요. 이게 정말 좋은 의도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은 결국 좋은 의도가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는 조금 의도하지 않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스튜디오식 코드를 그렇게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지금 라이언 파트너스가 딱 그런 케이스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 회사가 자성회사가 요구하는 것들은 맞다라고 봐요. 맞는데 남의 집 가계부까지 공개하라 이런 식으로 계속 요구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SM 이사회가 어쨌든 들어줬어요. 네. 그래 알겠다. 우리도 뭐 주주 진화책을 해야 되니까 알겠다. 들어줬는데 이제 더 심해진 거죠, 그냥. 더 심해지기 때문에 아마 이게 앞으로는 경영권 분쟁까지 갈 수 있다라고 보게 된다면은 그 얘기 나면 또 주가가 펑펑 뛸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아직 전쟁은 끝나지 않았다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SM과 삼천당자가 한 표씩 좀 갈리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선택에 귀를 더 기울여 보겠습니다. 띄워주시죠. 네. 승자는 과연? 야, SM이 인기 대단하군요. 자, SM이 아주 가볍게 승리를 하고서 결승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예상이에요. 네, 저도요. 이렇게 차이가 날 줄은. 예. 아무래도 저희 시청자분들은 약간 제약 바이오 쪽 약간 안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자, 그러면 가격 전략을 윤겸 전문가님 얼마나 잡아볼까요? 정고점 신고가인 9만 원을 돌파하는 게 관건이니까요. 일단 9만 원 잡고 네. 그 다음 한번 목표를 또 한번 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삼천당 제약, 삼천당 제약이요. 삼천당 대학입니까? SM 아우, 쓰시는 네. 거죠, 지금 44,550원 구간이네요. 예. 5만 5천 원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천당 제약 윤겸 전문가님께서 좋아할 뻔했어요. 할 만한. 5만 5천 원으로 가격 전략 네, 제시해 주셨네요. 현재 가격은 44,550원입니다.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제 4강의 2라운드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4강의 2라운드로 가보시죠. 이번에는요, AP위성과 메리츠 금융지주입니다. 이번에도 상당히 또 다른 종목군의 맞대결이 되겠네요. 자, AP위성 우주경제 로드맵과 함께 뛰어오르고 있고요. 메리츠 금융지주 금융당국의 배당제도 개편 소식, 정부 정책과 좀 연관된 종목들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대결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정태근 팀장님 어떤 종목이 나올까요? 이거는 뭐 AP위성으로 가야죠. 우주항공으로 가야죠. 예, 알겠습니다. 우주항공으로. 자, AP위성 골라주셨고요. 네, 윤겸 전문가님 선택은요? 저 또한 AP성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정태근 팀장님, 메리츠 금융지주 이것도 뭐 좋은 면이 분명히 있겠지만 AP위성이 너무 강하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강하죠. 네. 지금 또 질문이 올라오셨는데 네. 이런 것까지 대답을 해야 되나 싶은데 키가 몇이냐는 그냥 질문. 제가 키가 몇이냐 굉장히 크십니다. 궁금한 거 다 여쭤보라고 하셨잖아요. 대답해야죠. 몸무게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키가 180입니다. 크시네요. 네, 저는 제 키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어요. 부럽네요. 180인 정태근 팀장님, AP 위성 182. 골라주신 182인 정태근 왜 뒷다리 팀장님, 떼세요? 왜? 목소리 왜 떼세요? AP 위성 골라주신 이석이 더 중요해요, 지금. 예. 이유 좀 그래서,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그럼 두 분한테 여쭤볼게요. 네. 한 해 10% 배당 받으실래요? 아니면 주식 주가 차익을 받으실래요? 와, 이거 어려운데. 저는 차이 노려보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배당보다는 주가 차익이 더 크지 않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10%는 하루 만에 더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10%도 좋아하는 분이 따로 있죠, 또. 그분은 이제 투자금이 크신 분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주식을 하실 때 네. 금액이 크신 분들은 이렇게 수익률을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예. 그 자금이 크신 분들은 수익금을 보시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왜냐하면은 1,000만 원에 10%면은 100만 원, 물론 작은 돈은 아니지만 네. 네. 이거를 이제 1억으로 가볼게요. 1억 가보게 되면 10% 1,000만 원이잖아요. 그 느낌이 많이 달라요. 그죠? 확 달라지죠.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방금 말씀하셨듯이 자금이 크신 분들은 네. 이 10%도 만족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리스크 굳이 뭐 가져가지 않고. 그렇죠. 저 같은 사람 만족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예. 그 주가 차익을 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 배당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겠지만은 이 배당 기대감에 의한 상승보다는 아무래도 앞으로 어떤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 테마의 기대감을 봤을 때 주가는 AP 이상이 좀 더 강하지 않을까, 우주항공이 더 강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고 싶네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윤겸 전문가님께서도 AP 위성 골라주셨는데 또 첨언을 해주시죠. 네네. 뭐 그동안 그
최근에 이제 반도체가 가지 못하는 시장에서 이제 네. 태조 이방원이 네. 주축이 돼서 갔던 이유는 그 섹터 종목들이 다 보면 정부 정책주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미래를 보고 달려가는. 예, 미래 먹거리 산업. 네. 정부가 미래 시장을 미래 그 세계 경쟁에서 우리가 이제 앞서갈 수 있게 정책주로서 선정한 이 2조 태방원 정부 6대 정책주. 이제 어제 이제 로드맵도 나오고 항공청도 얘기도 나오고 어쨌든 간에 우주항공 쪽에는 정부에서 힘을 실어준다. 시너지를 에너지를 넣어준다. 이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간에 앞으로 수급이 더 들어올 수 있고 예. 이런 이제 항공 우주 부분은 단기간이라도 아니면 단기간을 넘어서 중기적으로도 좀 더 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그다음에 네. 이제 메리츠 화재는 메리츠 이제 금융지주는 금융지주죠. 네. 이게 이제 화재를 뺐었으니까 제가 화재 메리츠 금융지주는 이제 배당 부분도 얘기 나왔고 어떻게 보면 이제 포트폴리오를 분산하는 데 있어서 이게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섹터도 가고 예.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서 이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안전한 그런 그 포트폴리오를 짤 때 들어갈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거든요. 예. 이렇게 안배해서 포트폴리오를 짜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핫한 AP 이성 항공우주. 네. 항공우주 정부 예. 정책 쪽으로 힘을 좀 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발빠르게 가보겠습니다. AP 위성 두 분 다 골라주셨는데요.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확인해 보시죠. 어떻습니까? 네, 과연? 상당히 박빙이 됐네요, 네. 생각보다. AP 위성이 그래도 시청자분들 선택 받았고요. AP 위성 이렇게 결승까지 올려볼게요. 네, 그러면 메리츠 금융지주관에서 가격 전략 정태근 팀장님 얼마로 잡아볼까요? 예, 일단은 가격 전략은 목표가 45,000원 정도 보고 있거든요. 근데 예. 45,000원 목표가가 아니라 저희가 돌파가 되면 더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분기점으로 말씀드리고 싶고 메리츠금 중에 43%가 나왔다는 건 우리 이상형 월드컵 시청자분들께서는 자금이 크신가 봐요. 그런가 봐요. 자금이 크신가 봐요. 알겠습니다. 네, 메리츠 금융지주 정태근 팀장님께서 기준 가격을 45,000원으로 잡아주셨네요. 예. 이 가격 돌파하는지를 좀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의 미인주를 가릴 결승전만 앞두고 있는데요. 오늘의 미인주 어떤 종목이 될까요? 지금 바로 공개해 주시죠. 자, 결승전입니다. 이번에는 엔터와 우주항공의 대결인데요. SM 그리고 AP 위성이 올라와 있습니다. 둘 다 오늘 강한 종목이고 과연 승자가 누가 될까요? 지금 바로 확인하러 떠나보겠습니다. 네, 윤겸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오늘의 미인주가 될까요? 먼 우주로 한번 가겠습니다. 아하, 먼 네. 우주 AP 이성입니다. 솟구치는군요. 자, 윤겸 전문가님 AP 위성이고요. 네, 정태근 팀장님 우주 선택은요? 같이 가시죠. 아, 좋습니다. 역시 혼자 가면 외롭죠. 네. 자, 정태훈 팀장님도 AP 위성. 자, 그럼 윤겸 전문가님, SM 뭐 나쁘지 않겠지만 AP 위성 여기는 이제 멀리 갈 그 여정의 초입이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든든한 지원군, 네. 뭐 후원군. 정부 정부만큼 든든하고 후원하는 그런 큰 캐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정부에서 힘을 실어주고 언급드렸듯이 인력 지원, R&D, 세제 어떠한 전반적인 시스템을 갖다가 이제 육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온 힘을 실어주고 네. 여기 계신 분 모두 다 2045년에 화성에 태극기 꼽는 거 한번 꼭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우리도 5대 우주 강국으로 가야 되고 예. 어제 이제 항공청 발표도 났기 때문에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항공 우주 부분이 좀 더 단기적으로 또 단기를 넘으면 초중기적으로 봤을 땐 예. 더 갈 수가 있다. SM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호재도 있고 실적도 좋고 여러 가지 부분이 좋으나 아직 언급하신 이제 구조 조정 부분에서 약간 이제 충돌적인 부분도 있고 신고가 부분에 대한 부담감도 네, 있고 많이 실적이 올라오고. 반영이 된 네.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대세는 항공우주 AP성이다라는 네.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자, 그럼 하겠습니다. 팀장님께서도 간단히만 좀 언급을 해 주시죠. 우리 시간이 많이 남지가 않았어요. 저도 제가 너무 네, 너무 빨리 해달라고. 집중하셨나 봐요. 네. 살이 걸렸어요. 예, 놀라셔. 침 삼키다가 살이 걸렸어요. 네. 웃기게도.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뭐 아까도 말씀했지만 이제 새로운 거 이게 시장에서 원하지 않습니까? 항상 그 아파트도 구축보다는 신축이 낫듯이 이 우주항공도 이제 방산의 바톤 이어받아서 이렇게 새롭게 뜨는 해. 요거 신축이군요. 뭐 얘기할 필요 예. 뭐 다른 얘기가 필요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세트랙 그래서 저는 AP 위성보다는 세트랙 I를 좀 말씀드렸는데 그렇죠. 어쨌든 세트랙 I가 이제 원웹이라는 아까 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이제 사우디 쪽에서 사업을 진행할 건데 아마 사우디 네옴시티가 통신이 이렇게 갈 것 같아요. 그 도시 내에는 그 5G라는 특화망을 이렇게 구역마다 섹터마다 정하고 네. 이
5G 특화망에 28GHz 전파를 주파수를 쏴주는 거 이제 6G 유선통신망이 담당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요것도 네옴시티가 묻을 것 같네요. 그럼 또 한 번 더. 어제 세트랙 아이가 떴어요. 자, 일단은 뭐 두 분 다 AP 위성을 이렇게 골라주셨고 그러네요. 세트랙 아이도 같이 한번 참고를 해주시죠. 자, 그러면 SM과 AP 위성의 대결 과연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골라주셨을지도 한번 궁금하네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과연. 자, 시청자분들의 선택도 와. 역시 AP 위성이 됐군요. 자, 오늘 그러면 최고의 미인주 아주 바로 눈에 띕니다. 발표해 주시죠. 네, 오늘의 미인주는 같이 우주로 떠나시죠. AP 위성이 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SM을 누르고 AP 위성 이렇게 우주까지 날아가겠습니다. 네. 경건하게 박수 쳤어요. 가격 전략을 또 알아봐야겠죠. 좀 빠르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M부터 알아볼까요? 네, 윤겸 전문가님. 네, 아까 전에 언급드린 이제 신고가 네. 돌파하는 게 1차 목표니까 9만 원 설정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M은 9만 원으로 윤겸 전문가님께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그러면 오늘의 미인주죠. AP 위성관에서는 정태근 팀장님. 네, 14,000원 돌파 보시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미인주는 가격 전략 AP 위성 14,000원으로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네요. 잘 참고하시고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나 이렇게 오늘장 이상형 월드컵은 AP 위성이 우승을 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좋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네, 저희는 그러면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